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0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9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22년도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코인으로서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총 상위 월봉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올해 월봉이 좀 어떻는지 사실 업비트에서는 연봉이 안 나와서 월봉 기준으로 좀 보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100% 맞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 올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연말 연시도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시황 제가 맨날 봤었는데 사실 뭐 지금 와서 시황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도 역시 음봉입니다. 어제도 음봉, 그저께도 음봉, 계속 음봉이죠 지금. 예, 뭐 계속 흐름이 안 좋게 가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 책이었나 영화였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처럼 지금 계속 추락 중입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그 끝을 예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바닥에서 잡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신화 같은 얘기죠. 물론 그렇게 잡아서 큰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절대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아까 아침부터 봤는데 이게 그 업비트 마켓 인덱스 차트 모양이거든요. 음,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예. 요 그래프만 보서는 지금 이게 딱 삼봉 모양이죠. 네. 음, 어쨌든 지금 여기만 봐서는 그렇고 요 앞에까지 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비트코인부터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대부분 월봉을 볼 거예요. 월봉을 볼 건데 이제 저랑 방송을 제가 5월 달부터 찍었으니까 7개월째 찍었거든요. 7개월째 찍는데 저랑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 이거는 이제 떨어지겠구나. 이거는 올라가겠구나. 이런 약간 감이 있으셔야 돼요. 음, 물론 아직까지 그런 감이 안 왔다고 하면 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캔들로 차트 모양을 보는 거라서 일목균형표에 큰 의미가 없어요. 월봉은 특별히 더 그렇죠. 물론 월봉상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면 여기서 보시면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쭉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쭉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깨지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예,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면 뭐 월봉도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월봉이라고 하는 한 달짜리 캔들 하나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는 거 말고 뭐 세밀하게 내가 사고 말고 하는 수준에서 보기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막 5년씩 10년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어, 월봉을 보고 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월봉을 보고 얘가 좀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음. 근데 비트코인 월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선 얘는 확실히 오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파일 수도 있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게 1파, 2파, 3파겠죠. 그럼 얘가 4파 조정받고 5파, 아니면 얘가 4파 조정받고 5에 1, 2, 3, 4, 5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5파다. 예, 여기서 1, 2, 3, 4, 5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그 팬데믹 이후에 1, 2, 3, 4, 5가 나왔든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나왔든 어쨌든 5파 같대요, 여기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는 왜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5파라고 치면, 그러니까 제 기준상 5파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걸 뭐 3파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제 기준상 5파라고 하면 5파에서 ABC 조정을 받는 거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A 파동, 그리고 B 파가 있고 C 파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이렇게 그 돌파를 하면 뭐 이전 고점 정도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떨어질 때 이 고점을 안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안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이미 무너졌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정도 되거든요. 지지선이 지금 여기가 13,968달러죠. 여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이 구름대 상단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월봉 몇 개만 지나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월봉상 봤을 때도 일목균형표로 안 좋은 모양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하락이 더 깊을 수 있다. 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 보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만큼. 조정을 받은 시간이 1년 1개월, 2개월 정도 돼요. 1년 2개월 조정받는 시간이.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조정이 지금 1년 1개월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1월 달까지만 조정받으면, 이 조정 폭의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조정받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조정받고 있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아직도 떨어질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세부적으로 막 60분 봉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뭐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올해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시작했던 고점이 시가 보시면 46,409달러예요. 46,000달러에서 지금 16,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반절만 잡아도 23,000달러인데 지금 50%가 아니고 70% 떨어진 거죠. 올해 초부터 해서 시작하면. 그리고 올해는 약간 4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뭐 계속 4월부터는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모양은 이렇지만 다른 코인들도 이러냐라고 하면 좀 달라요. 다르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시세를 한번 다 주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는 지금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월봉은 뭐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양상이 있죠. 여기 한번 시세 주고 조정 받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점을 여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는 이미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장 프레임, 뭐 그러니까 상장 컨벤션 호가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거였고, 여기서부터 보면 1파, 2파, 얘는 3파 같아요. 보시면 얘는 5파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더리움만 보면. 그러면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류는 이제 3파를 찍고 조정이 4파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도 떨어질 때 저는 이 고점을 안 깰 줄 알았으나 이미 깼고,
얘는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441만 원 정도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대 상단 맞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모양보다는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이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여기에 저점을 현재까지는 지켜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향후의 방향성은 여전히도 조정 중이죠. 4파 조정이든 ABC 조정이든 조정 중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근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만약에 B파면 C파가 있겠죠. 이게 ABC로 끝났다. 여기가 끝이야. ABC가 끝이고 시작하는 파동이야. 그럼 이게 1파, 2파, 이제 3파가 갈 거고 이게 A파동, B파동이고 C파동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참 떨어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도 앞으로의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월봉 딱 보면 아, 얘는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리플도 볼까요? 리플은 좀 다르죠. 리플은 시세를 완전히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올라갔던 이 고점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최저점이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하죠. 저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1파 이게 1파겠죠. 이게 3파 이게 4파 조정이 너무 길잖아요. 1파가 여기라고 하면 1파를 거의 찍었다고 봐야 돼요. 1파의 고가가 384 여기는 384 네, 1파의 고가까지 찍었네요. 이게 1파 2파 이게 3파 이게 4파 그럼 이게 5파가 가는 건데 5파는 보통 3파를 뛰어넘어서 가니까 얘는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지금 5파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모든 파동은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상만 할 뿐이라서 이게 확실히 5파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3파 갔다가 ABC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5파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3파의 꼭지라고 보면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왔다가 지금 B파 맞고 다시 C파가 떨어진다. 아까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만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처음에 올랐던 이 고점을 뛰어넘는 파동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를 준 적이 없으니 이게 시세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없으니 향후를 좀 도모하기에 조금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얘도 앞에 봤던 리플하고 비슷하죠. 거의 물론 첫 번째 뭐 캔들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도 상장하고 나서 시세를 한번 주고 조정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얘는 1파, 2파 같아요. 그러니까 1파, 2파라고 하기도 애매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세를 주려고 하다가 지금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 여기만 봐서는 이게 A고 이게 B파 같아요. 그리고 이제 C파가 있겠죠. 그러니까 A파동, ABC가 이게 끝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A파동, 얘가 B파동, 이제 C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B파일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파동이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B파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B파일 수 있다. 음. 그래서 향후에 도지코인은 뭐 그렇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 저점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한참 더 떨어질 뭐 거의 여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리플도 이 올라간 걸 이렇게 이더리움 보시면 올라간 걸 무너뜨렸잖아요. 이 저점을 무너뜨리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지코인도 이 올라갔지만 요 최초의 시가를 무너뜨리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89원인데 뭐 이게 시가가 130원에 시작해서 55원으로 마감했네요. 네. 자, 에이다는 진짜 올해 볼 게 하나도 없었던 코인이에요. 보세요. 올해 여기 이때인가요? 예, 이때부터 12개월 내내 물론 양봉이 3개 있긴 하지만 전혀 의미 없는 양봉으로 12개월 내내 꼬라박고 있는 코인입니다. 얘 보시면 거의 이더리움이랑 비슷해요. 이더리움이랑 비슷한데 처음에 시세 주고 여기 W자 만들고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했다 무너지는 거 보시면 시세 주고 W자 만들고 올라갔다 전고점 돌파하고 무너졌죠. 네,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이 조정 파동에서 조금 다른 모양이죠. 에이다는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더리움은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양봉들이 있는 거고 이미 얘는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이미 이 고점을 한참 전에 깼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이 얘도 지금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여기 정도에서 구름대 상단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125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126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파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조정 받고 나면 5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그럼 1파가 여기네요. 여기가 1파고 이게 3파. 예. 그럼 1파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까지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여기를 무너뜨리면 얘는 3파도 아니고 그냥 죽은 파동인 거죠. 다음으로 볼 것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캔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서 월봉으로 뭔가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얘도 처음 상장 이후에 시세를 주고 나서 꼬라박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1파 얘가 2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파가 지금 좀 힘없이 너무 이번 달에 너무 많이 무너져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도 어쩌면 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ABC로 조정받는 중에 지금 B파하고 C파가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정말 끝없이 떨어질 텐데 여기를 깨는 거잖아요. C파라고 하면 얘가 ABC로 끝났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보시면 그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건데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내려왔다가 요렇게 예. 이건가요? 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지금 조정 여기 모양. 요 모양이 지금 폴리곤의 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여기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폴리곤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네.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무너지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폴리곤은 월봉상 캔들이 몇 개 없어서 정확하게 뭐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보다도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얘도 시세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네. 트론 볼게요. 트론 월봉인데요. 트론도 아까 봤던 이더리움 월봉이랑 비슷하죠. 네, 이더리움이랑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 그 처음에 시세 주고 떨어져서
W 만들고 올라가서 이게 3파죠. 3파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4파, 5파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트코인류들은 대부분 3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너는 왜 비트코인을 5파라고 진다네? 그런데 보시면 비트코인은 한번 시세를 줬어요, 이렇게. 음. 뭐 3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볼 코인은 폴카닥인데요. 폴카닥은 뭐랑 비슷한가요? 비슷한 게 없죠, 얘는 거의. 폴카닥은 뭐 전혀 비슷한 게 없어서 얘는 그냥 상장 이후에 시세를 줬어요. 음. 주고 어 여기만 놓고 보면 그 비트코인에 여기만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만, 요 부분만 시세 주고 여기 오파 맞고 떨어지는. 자, 여기 보시면 시세 주고 여기 맞고 떨어지는 요렇게. 거의 상장가 가까이 내려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언제야? 2020년 10월부터 올라간 날이 2021년 12월 1년 13개월 올라갔는데 또 13개월 떨어졌어요. 이미 얘는 올라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글쎄요. 폴카닥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복병일 수도 있겠네요. 올라간 만큼 떨어졌어요. 이 조정이 끝났겠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까지는 음봉일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원래 음봉이 3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어떤 포지션이니까 다음 달 1월 달까지 음봉이고 2월부터 진짜 휘황찬란하게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도 얘는 상장을 언제 했냐면 작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1년 2개월 된 코인이고 올해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올해 시가가 20만 8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이니까 95% 빠졌네요. 거의. 진짜 얘처럼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는 게 없네요.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에 와서는 혹시 20만 원에 사신 분들이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거겠죠? 예. 그러신 분이 절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그 뭐죠? 그 사태로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여전히. 음봉 3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양봉이길 기대해 보지만 어쨌든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더 이상 이거는 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만 기대해야죠. 얘는 뭐 시세를 준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 얼마야 시가가 15만 9,700원에 시작해서 지금 10분의 1 토막도 안 나는 거죠. 95%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이제 시세를 언젠가 주지 않을까요? 얘가 정말 상장 폐지되고 없어지는 코인이 아닌 이상 솔라나는 분명히 충분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월봉 위주로 코인들을 봤습니다. 뭐 내년에도 모든 지표나 또 모든 뉴스,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올라간다는 얘기 간혹 어떤 사람이 그냥 미친놈처럼 떠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단타로 하실 때는 정말 적은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하시고 장기적으로 묻어두실 거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많이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어쨌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